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을 다루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역사 교과서를 검정체제, 다시 말해서 교과서 경쟁체제에서 국정체제, 즉 국가 독점체제로 바꾸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집권 세력은 국가의 주인이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잠시 집권 세력에게 맡겨진 것뿐입니다. 집권 세력에 따라서 국가를 잘 쓰고 국민에게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집권 세력은 국가 권력을 동원해 국가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박근혜 역사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가는 적어도 역사 문제에 관한 한 군주국가, 전체주의 국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없습니다. 교과서 집필과 제작은 최소한 2, 3년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1년 내에 다 끝내겠다고 합니다. 상당히 무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우편향이다, 왜곡됐다는 비판을 받았던 교학서 역사 교과서, 우익교과서라고 흔히 불리는 그 교과서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졸속 제작 때문에 교과서 내용의 사실 왜곡이나 누락이 발견될 수도 있고 독재 미화로 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 국정화라 작업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제작 강행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박근혜 정권이 1년 내내 이념 갈등을 견딜 수 있나? 이 사회가 1년 내내 이념 갈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나라는 교과서라는 하나의 의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필자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필자는 누군지, 서술 기준은 어떻게 할지, 서술 내용은 타당한지, 교과서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크고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 온 나라의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전체는 과거사 논쟁, 역사 전쟁, 이념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갈 것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 사회 양극화 등 산적한 민생 문제를 뒤로 물린 채 정권이 과거사에 빠져 허우적거릴 것입니다. 자, 그때도 시민들이 가만히 지켜봐 줄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아버지 명예 회복한다고 과거사로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들어도 시민들이 참고 잘 견뎌줄 것인지, 시민들의 인내심의 한계가 어디일지도 변수입니다. 세 번째, 국정교과서가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교과서를 쓸 적임자를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전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개발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그 문제를 건설업자에게 떠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역사가들은 건설업자가 아닙니다. 역사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업자에게 시킨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학자에게 시킨다고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이들이 아닙니다. 게다가 웬만한 역사학자들은 지금 집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인지 정부는 지금 역사학자가 아니더라도 정치학자, 사회학자도 참여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가 아닌 분들이 역사책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교학사 실패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주 저자가 역사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국정화가 성공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어용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지필자를 모집하는 데 성공했다 칩시다. 자, 그랬다 해도 어용학자니 어용 역사 학자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정교과서 역시 어용교과서라는 별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교과서가 만들어진다 해도 그 교과서 쓴 사람들은 모두가 피해야 할 더러운 물건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새누리당 정권이 계속 집권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야당 때 국정이 아니라 검정체제를 주장했습니다. 경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권을 하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국정화로 전환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집권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집권에 실패해서 이 새누리당이 야당으로 돌아가게 되면 곤란한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현 야당이 집권해서 새누리당의 관점에서 국정교과서이기 때문에 정권이 마음대로 교과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관점에서 좌편향 국정교과서를 제작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은 당초 국정화를 추진했던 의도, 우편향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 일은 이제 2년만 지나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 원칙을 지키는 새누리당이라면 만에 하나 야당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정화를 반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신 일관된 논리라면은 교과서를 우편향으로 고쳐달라고 호소하는 게 타당한 겁니다. 물론 새누리당이 실용적으로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 검정제도를 다시 바꾸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거는 원칙이고 명분이고 논리고 다 집어 던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곤란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새누리당 정권이 계속 집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권 여부 불투명한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새누리당은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화가 성공하기 어려운 다른 또 이유는 가르칠 만한 내용을 채울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근현대사를 제대로 쓸 필자도 구하지 못하고 시비를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근현대사 부분의 분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근현대사를 사실상 안 가르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자기 모순입니다. 그동안 온갖 난리법석을 떨면서 국정화로 전환한 이유가 올바른 역사,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올바른 교과서를 통해서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자는 것이었는데 결국 정권 자체의 한계 때문에 가르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 가르치려고 국가적 갈등과 분열의 비용을 이렇게 치러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또 안 가르치는 게 교육인가라는 의문을 낳습니다. 근현대사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사회가 만들어진 과정이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여러 난관과 모순, 갈등을 겪으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오늘에 어떻게 이르렀는지 이걸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최소화한다면 결국 반교육적 조치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의미로 모르는 게 곧 올바른 것이라는 자가당착 혹은 맹목에 빠지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다시 무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통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본질에 천착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아마 그럴 능력이 없거나 문제 해결의 절차나 과정을 거치는 게 귀찮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박 대통령만의 해법이 등장했는데 바로 문제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아마 이건 아버지에서 배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김대중 후보와 경선을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겨우 8% 차이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 이후 권력 유지의 불안감을 느낀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 10월 유신을 단행해서 장기 집권의 길로 들어섭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 해법은 선거 경쟁 체제 그 자체를 제거해 버림으로써 나름의 해법을 찾은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3년 우익 외국 역사 교과서인 교학사를 제작했지만 채택률 0%에 가까운 대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끼고 이 교과서 경쟁 체제를 아예 없애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너무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런 사례는 박 대통령 집권 이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최동욱 검찰총장 사례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만나서 의견을 좁히면 되는데 뒷조사를 해서 축출해버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월호 참사 대응에 실패한 해경을 구조조정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데 대신 해경을 해체해버렸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갈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만나서 대화로 풀고 당과 청와대 간 이견을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 측근 의원들을 동원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수청해버렸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미 대화 통로를 열어주거나 육자 회담을 개최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하면 북핵 문제 저절로 해결된다면서 북한 붕괴로, 다시 말해서 북한을 제거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해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국정화도 같은 접근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각에서 검정 교과서가 마음에 안 든다면 검정 절차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바꾸면 되는데 아예 그 검정 그 자체를 폐기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과거사 역사 교과서 문제에 관한 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만큼도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과거사 싸움을 하는 상대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소한 검정 교과서 제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과거사를 왜곡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기여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남북 이질성 극복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정책의 하나로 남북 간 이질성 극복, 동질성 회복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남북 대화단절로 대북 정책의 핵심에서는 실패했지만 적어도 이질성 극복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남북 간 1인 체제라는 점에서 서로 접근한 겁니다. 북한은 수령제입니다. 수령 1인만이 권력을 갖고 있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남한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3권이 분리 독립되어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들어서 오직 대통령 1인의 권력을 집중시켰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국정화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1인 권력 체제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남북은 이제 권력 구조에 관한 한 거의 일치점에 이르렀습니다. 남북 간 차이가 줄어든 두 번째 요인은 국정교과서입니다. 북한은 유일사상 체계에 따라서 역사관도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남한은 다원주의에 따라서 다양한 교과서가 가능한 검정체제로 북한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남한이 북한 모델을 100% 따르기로 하면서 완전히 남북은 같은 교과서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남북이 모두 주체 사상 교육을 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교과서에서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한은 교과서에서 주체 사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 따르면 그동안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에게 몰래 주체 사상을 가르쳐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남북은 교과서에서 주체 사상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또 남북은 공산주의자로 가득 찼다는 점에서 차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발탁한 주요 공직자 중 최소 2명은 남한이 웬만한 지도자를 종북이거나 전현직 공산주의자거나 아니면 최소한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신뢰를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용한 인사니까 그들의 말을 신뢰해야 되겠죠. 그들의 말을 신뢰한다면 남쪽에는 공산주의자가 넘쳐나는 사회입니다. 북한과 남한이 매우 가까워진 사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이 가까워진 것은 노장청이라는 인사정책입니다. 북한의 인사정책은 노장청 조화입니다. 원로, 나이 드신 분들과 중년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이렇게 세대별로 다양하게 인적 구성을 하는 게 전통적인 북한의 인사정책입니다. 남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남북 간의 차이입니다. 박근혜 정권도 사실 그동안 노인을 주로 등용하는 노인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권은 앞으로 교과서 필진을 노장총으로 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사정책 일부분에서나마 남북 간 일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과서 문제에 관한 좌파 필진이 문제였다고 했는데 왜 노장청이 대안이라고 제시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좌파가 너무 늙거나 너무 젊거나 그래서 문제였던 건가요? 자, 이렇게 남북이 1인 체제라는 권력 구조 문제에 있어서 거의 똑같고 똑같이 국정교과서를 이제 채택하게 됐고 남북 모두 주체 사상을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있고 남북 모두의 공산주의자들이 넘쳐나고 남북 인사정책은 노장청 조화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이 정도면 정말 남북 간에 당장 통일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국정화 미스테리를 이해하는 세계의 가설이 있습니다. 한국 인구는 지금 5천만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5천만 개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를 보는 시각 역시 5천만 개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어쨌든 역사가는 각자의 처지와 입장, 신념과 가치 철학에 따라 다 다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단 하나로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누가 무슨 권한으로 5천만 개의 차이를 없애버리고 단 하나로 결정을 해서 다시 그걸 5천만 명에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박 대통령의 결심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가설은 국정화는 국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개인 민원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시대의 역사가 얼룩져 있는 것을 딸로서 어떻게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는데 박정희 집안의 오랜 수건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복권, 아버지 명예 회복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임기 2년을 그냥 지내다가 물러난다면 천추의 한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왜 대통령이 되었겠나? 권력이 있을 때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박근혜 대통령 자기 이념의 표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내 역사관은 확고하다. 한국의 역사는 우파에 의한 승리와 영광의 역사이고 그걸 주도한 이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건 내 소신, 내 철학이자 나의 이념이다. 나는 그 이념에 헌신하려고 한다. 정치적 목적 그런 거 전혀 없다. 그런 점에서 나는 순수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역사 교과서에 올바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보면은 이런 심경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상에는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밖에 없다는 이런 이분법적 인식을 하는 이런 종교적 확신,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무리수로 두는 태도를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가설은 순교자적 결단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 정치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말하자면 동계가 적장을 안고 강물에 뛰어들었듯이 이 악마로 보이는 검정 교과서를 죽이는 길은 교과서를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드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박 대통령이 사실 순교자가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없으면 이런 역풍을 견뎌내면서 국정교과서 강행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난해 1월에 있었던 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제목의 사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국정 추진 논란을 다룬 사설입니다. 물론 비판적인 내용으로 다뤘습니다. 이때 한국 외교부는 뉴욕 총영사 명의로 반론문을 냈습니다. 반론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역사 교과서를 민간 출판사가 출간하고 전문가들이 독립적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어서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 정치적 견해를 반영하도록 교과서 수정을 강요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서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검정 기준을 갖고 있지만 한국은 그런 게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3일 뉴욕타임스가 또다시 한국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비판하는 사설을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정부는 뭐라고 반박하고 주장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정부가 좀 솔직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반응했으면 하고 기대를 합니다. 한국은 역사 교과서를 민간 출판사가 출간할 수 없고 전문가들이 독립적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완전히 개입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 정치적 견해를 반영하도록 교과서 수정을 강요하는 것은 완전히 진실에 부합하는 일이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검증 기준을 갖고 있지만 한국은 그런 게 없다. 국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대근이었습니다.